항공권입니다. 인천과 후쿠오카를 왕복할 수 있는 항공권이고 작년 12월 딱 1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까지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도 여행 되게 싫어하셔서 가족끼리 1박 이상 여행 가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연구실을 떠나 있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교수님이 오셔서 민석인 연구실에 잘 안 나오나? 한마디 하시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만 다 자기를 검열하게 되는 거죠. 아, 됐다. 연구실에서 논문이나 쓰자 하고 연구실을 거의 지킨 게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됐던 건데 그게 어느 순간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행을 다녀오자, 해외로 다녀오자, 근데 혼자 다녀오자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면 왠지 그 사람의 여행을 따라간 게 될 것 같았어요. 여권을 내가 만들고 출국 심사도 내가 받고 내가 숙소도 잡고 맛있는 것도 먹자. 그러면 김민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겠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아내한테 말을 하려니까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 유럽도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갔다 왔대요. 그랬더니 중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동남아도 갔다 왔다고. 그래서 제가 난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러니까 왜 그랬냐고 물어봐서 여러분께 해드린 이야기를 좀 했더니 너무 불쌍한 인생이라고 혼자 여행을 좀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2박 3일의 시간을 얻었는데 어딜 가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그것도 가본 사람들이나 이렇게 견적이 나오는 거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얼마가 들까? 2박 3일 동안 미국에 가면 공항에서 햄버거 하나 먹고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일 가까운 데를 찾아보니까 후쿠오카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거 얼마쯤 할 것 같아요 값이? 저는 이거 한 50만 원 들 거라 생각했어요. 비행기라는 그런 녀석이라 생각을 했죠. 근데 값이 7만 3천 원이더라고요. 너무 쌌어요. 제가 생각한 거에서 거의 공을 하나 뺀 가격이었는데 결제를 하니까 10만 8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뭐 공항 사용료가 붙는다고 해서 뭔가 사기를 당한 기분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날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여행을 2주 앞두고 출국을 2주 앞두고 둘째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좀 갔더니 아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별건 아닌데 하루 입원하고 수술을 좀 해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주 별건 아니라고 하는 의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의 특징은 또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하루만 수술을 할 수 있다. 언제입니까? 했더니 제가 여행 가기 하루 전날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해야 했어요. 공항으로 갈 것인가, 병원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공항 너무 가고 싶었는데 2박 3일 다녀와서 뭔가 한 10년은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길래 그냥 병원으로 가기로 하고 여행사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이거 혹시 환불이 됩니까? 물어봤더니 환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8,000원을 환불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90% 가까이 수수료를 떼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지방에 가끔 뭐 독자와의 만남을 가고 하면 기차나 버스를 예매를 하긴 하는데 그것들이 수수료가 내가 그러니까 출발 전에 이렇게 취소를 하면 수수료가 1,000원 이상 안 나와요, 잘. 근데 비행기는 자기가 뭐라고 이런 90%를 수수료로 떼가는 거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좀 화도 났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공항으로. 근데 이제 화가 좀 났는데 소비자 센터에. 근데 제가 대학에서 나올 때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를 닮은 사람들한테는 화를 내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저 사람은 저와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임자 바꿔요 해서 누가 나오더라도 그 사람도 저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화를 내서 한 2만 원 더 돌려받더라도 이 사회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저만 잠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화가 날 때, 분노하게 될 때는 그걸 잘 접어뒀다가 함께 분노할 수 있을 때 같이 꺼내면 이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조금 더 나은 대로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됐거든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꿔왔잖아요. 얼마 전에 뭐 대통령도 바꿨던 거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싶진 않았고 대신 18,000원을 돌려받느니 이걸 차라리 타인한테 양도하면 그 사람도 나도 18,000원보단 기분이 좋겠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도가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양도도 된대요.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뭡니까 했더니 첫 번째는 대한민국 남자여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했더니 이름이 김민섭이어야 한다. 이건 좀 난이도가 높잖아요. 세 번째 뭡니까 했더니 두 사람의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의 스펠링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큰일인 게 혹시 여기 그 이름에 섭이 들어가는 분 계신가요? 네, 흔한 이름인데 섭을 저는 SEOP를 쓰는데요. SEOB를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SUB, SUP 그리고 김을 K가 아니라 GIM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여행 갈 수 있는 김민섭 씨를 찾아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여권을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저는 제 김민섭이라는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너무 흔해서예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축구선수, 야구선수, 농구선수가 다 뜨고 그래서 저는 장강명이라든가 김사과라든가 남궁인이라든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물론 가명을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그때 갑자기 내가 이렇게 흔한 이름으로 태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김민섭 씨를 찾아야겠다. 찾아서 반드시 여행을 보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제가 그 페이지 합쳐서 3만 명 정도 팔로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항공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하면서 공유하고 좋아요 누르고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 흔한 이름 김민섭이라는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친구들을 다 태그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온 다음에 김민섭 씨들이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나 없나 휴가를 낼까 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금방 찾겠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2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근데 김민섭 씨가 아니더라고요. 둘 다 기자들이었어요. 기자들이 아니 이게 정말 되는 거냐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정말 특종이라고 이거는 반드시 찾으면 저에게 연락을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이틀째까지 김민섭 씨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남궁인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혹시 남궁인 씨 아시나요? 네, 그 글 쓰는 의사로 유명한 작가인데 저랑 83년생 동갑이에요. 언젠가 한번 사석에서 만났다가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친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작가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남기시더니 일단 평일에 2박 3일 동안 혼자 여행이 가능한 성인 남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김민섭이어야 하고 여권의 스펠링까지 똑같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10만 원에 불과하지 않느냐. 너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그러고서 한 줄을 더 남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인문학의 역할이겠지요. 이렇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물 좀 마실게요. 그래서 남궁인 작가의 그 댓글을 본 순간 내가 너 때문에라도 꼭 찾고야 말겠다 그런 심정이 됩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김민섭 씨가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김민섭인데 신청자가 없나요? 하고 여권 사진 중에 이름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누구였냐면 93년생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83년생이니까 10살 어린 20대 청년인 거예요. 근데 지금 휴학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졸업 전시 비용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간 게 대학에 1년에 1,000만 원 넘게 학비를 내고 있는데 졸업하는데도 돈이 필요해서 휴학하고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정말 여행 가기 적합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이 청년을 반드시 여행을 잘 보내줘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섭 씨한테 꼭 다녀오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한 통 더 옵니다. 근데 다행히 김민섭 씨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비행기표 외에 다른 부분 때문에 여행을 떠날 수 없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요.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숙박비를 부담하고 싶은데 3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의 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집이 어려워서 다른 부분의 여비 때문에 쉽게 여행을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표면에 신뢰를 무릅쓰고 메시지를 드려봅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순간 너무 좀 기뻤어요. 제 아이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무언가를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오만하게 되기 쉽거든요. 거기 뒀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이분은 대단히 정중하고 다정하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섭 씨하고 연결을 해드렸고요. 정말 이제 두 분이 얘기를 나누고 숙박비도 지원을 이제 해주시고, 근데 제가 김민섭 씨를 찾았습니다 하고 글을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김민섭 씨가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작가님 하고 글을 올렸는데 누가 댓글을 답니다. 올해까지 유효기간인 후쿠오카 그린패스가 도장했어요. 어차피 전 올해 안에 후쿠오카를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본은 저희와 달리 버스비가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린패스권이 있으면 하루 종일 공짜로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통비가 이제 굳은 거잖아요. 저는 10만원짜리 그냥 항공권을 양보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이 나 숙박비를 후원해줄게, 나는 교통비를 후원해줄게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정말로 등기로 이걸 보내주셔서 김민섭 씨는 교통비를 이걸로 이제 조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이 나는 와이파이 렌탈 업체 사장인데 우리 업체의 와이파이를 꼭 사용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혹시 홍보로 비추어줄까 두려우니까 상표를 떼고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보내주셔서 통신비도 공짜가 됐고, 또 어떤 분은 내가 후쿠오카 타워에 다녀왔는데 야경이 정말 좋았다. 김민섭 씨도 내가 본 야경을 보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 마침 입장권이 하나 남아있네. 그러면서 입장권을 또 등기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김민섭 씨는 항공비, 교통비, 숙박비, 그리고 뭐 관람비, 통신비 등등을 모두 해결하고 이제 후쿠오카로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출국 5일을 남겨두고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카카오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작가님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저희가 처음 보는데 혹시 카카오가 김민섭 씨 여행을 좀 후원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기업이잖아요. 이 대기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을 후원해 줄까 엄청 설레는 거예요. 혹시 좀 나도 보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저에게 한 말은 뭐였냐면, 작가님이 글을 잘 쓰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작가님이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글로 써주시면 저희 카카오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알 수 있게 좀 널리 알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민섭 씨가 지금 졸업 전시 비용을 준비하느라 휴학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마련해 줍시다. 이 청년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모아보면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요? 하고 물어보길래 저는 아무 죄도 없이 글을 한 편 써서 이제 카카오에 하루 만에 보냈어요. 보내고 카카오에서 2박 3일 동안 프로젝트를 하나 열게 됩니다. 뭐였냐면 93년생 김민섭 씨 후쿠오카 보내기 프로젝트가 진짜로 열렸고 2박 3일 동안 278명의 사람들이 254만 9천 원을 이 청년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비용으로 후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디자인 학과니까. 그래서 이 후원자들이 자신의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보내주면 그 캐리커처로 그려서 프로필 사진으로 그려서 보내주는 그런 답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출국하는 날 아침에 그래도 얼굴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건 김민섭 씨한테 얘기를 안 한 건데 제가 공항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이의 수술이 연기가 됐어요. 저는 중간에 제가 갈 수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야 이거 내가 다녀올 수 있게 됐어 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안 했는데 공항에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김민섭 씨가 그날 발권을 하잖아요. 발권하는데 발권해주는 직원분께서 아니 김민섭 씨 아니세요? 이러더니 제가 발권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이런 말을 했다고 공항 스타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언론사에서 이미 취재를 해갔거든요. 그래서 김민섭 씨가 저를 만나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93년생 김민섭 씨라면 저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어요?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물어본 건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그리고 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의 여행을 도와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83년생 김민섭 씨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뭔가 좀 멋있게 답하고 싶었는데 그건 잘 안 됐고요.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어요 라고 답을 하게 됐는데 이건 제가 갑자기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대학을 그만뒀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대학 그만두고 엄청 외롭고 막막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저를 좀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보니까 출판사 대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책을 정말 잘 읽었다. 그런데 혹시 글을 쓸 작업실이 있느냐라고 하셔서 아니,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망원동에도 출판사가 있었거든요. 오피스텔 방이 하나 남는다. 당신이 여기 작업실로 써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원한다면 여기가 없어질 때까지 써라 라고 하시면서 방을 하나 마련해 주셨고 대리사회라는 책은 거기에서 절반 이상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후의가 없었으면 아마 대리사회는 좀 더 늦게 나오거나 못 나오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글을 쓰고 있는 걸 아니까 어떤 분이 매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딱 한마디 하고 제 손을 잡고 나가세요. 민섭 씨 밥 안 먹었죠? 나갑시다 이러고 1층이 소갈비집이었거든요. 네, 맨날 소갈비를 사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셔서. 그래서 제가 전 돼지갈비도 잘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 당신은 소갈비를 먹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사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어느 기업의 회장인데 당신을 좀 채용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건강보험 어떻게 됐느냐 내가 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물론 그 중에는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오는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거든요. 대리사회라는 책이 나오고 그분들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를 왜 도와주셨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 대답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말을 하시는데 이상한 사람인가 잠깐 생각했는데 김민섭 씨가 저한테 저를 왜 도와주셨나요? 하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민섭 씨가 아 작가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더니 자기가 인천공항으로 오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봤는데 근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저 사람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으로 오는 동안 수백 번에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김민섭 씨가 엄청 좀 피곤해 보여서 좀 잠을 못 잤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숨도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왜요? 하고 물어봤더니 친구들하고 공모전을 준비하는 게 있는데 제 몫을 여행 가기 전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밤새서 마감을 하고 바로 왔어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 청년을 도와주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지금 졸업전시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평범한 많은 20대 청년들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러니까 뭐 공모전 준비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뭐 영어 시험 준비, 자격증 준비, 뭐 과제 준비 등등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서든 뭐든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이 김민섭이라는 그 청년에게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여행을 잘 다녀오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도 다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집에 있는 내 아이도 잘 되지 않을까? 또 돌고 돌아서 나도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김민섭 씨는 여행을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후쿠오카에 가서 저 이런 거 먹고 있어요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더 맛있는 걸 먹어야 한다 이렇게만 댓글을 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가 맛있는 걸 먹는 걸 보니까 정말 좋다고. 근데 이 김민섭 씨가 다시 와서 글을 한 편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언젠가 내가 여유가 되면 꼭 2003년에 태어난 김민섭 씨를 찾아서 아무 조건 없이 여행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김민섭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저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처음 보잖아요. 글로는 언젠가 좀 먼저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튼튼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강한 끈이 아니라 대단히 느슨하고 얇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누군가 그걸 당기면서 저 여기에 있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네가 있었구나, 그리고 네가 잘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여전히 지탱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 감각.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감각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좀 마음을 먹게 되고요. 근데 그게 또 먹고 살게 해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비슷한 시기